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무려 84%가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통, 허리 통증인데요. 우리 집 주치 오늘은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우상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우상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게 이제 바로 요통, 허리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다 한번 허리 삐끗해본 그런 경험을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단순 근육통과 또 허리 질환, 그러니까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단순 근육통은 대개 허리, 골반, 엉덩이 중 한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고 특정 자세나 움직임에 따라 통증 부위가 변할 수 있지만 통증이 다리로 뻗어나가는 양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로 내려가는 하지 방사통 혹은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아니라 단순히 허리나 골반의 특정 근육의 문제만으로도 무릎 아래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에서 하지의 통증이 없이 요통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나 골반까지 증상이 발현하면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허리가 아픈 건데 다리는 또 왜 저리고 아픈 건지 네. 또 이 증상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지 네. 교수님 궁금한 게 태산입니다. 네, 알려주시죠. 알려주시죠. 네. 단순 근육통과 달리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에서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디스크 안의 수액이 탈출하여 신경근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탈출한 수액 주위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신경근은 좌우 구분이 있어 디스크가 탈출한 방향이 좌측, 우측인지에 따라서 다리의 저림이나 통증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에서 탈출증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압박받는 신경들은 대체로 무릎 아래까지 분포하여 좌우 중 한쪽에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이나 저림은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협착증의 경우 디스크와 항색인데 허리뼈의 퇴행성 변화로 이들이 두꺼워지면서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 혹은 신경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합니다. 이는 대체로 장시간 동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좌우 중 한쪽에서 증상이 더 심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양측 모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협착증의 경우 환자분들은 걷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고 힘이 빠져 쉬어야 하는 파행 증상을 호소합니다. 야, 보아라. 어. 파국 아니고 파행이다. 도깨비. 죄송합니다. 몹쓸 도깨비 성대모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잘하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걷다가 쉬어야 될 정도로 아프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파행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 갖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걸으면 좀 아프고 앉아서 쉬거나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은 좀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협착이라는 말은 좁아진다는 뜻으로 협착증은 척추관의 공간이 좁아져 그 안을 지나는 신경이 좁은 틈 속에서 압박받는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이때 허리를 펴면 척추관의 공간이 좁아지고 반대로 앉는 동작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게 되면서 척추관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어 증상이 완화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제 주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여동생도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고 네. 또 척추관 협착증을 앓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병원 가면 꼭 수술해야 된다더라라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허리는 건들지 마. 웬만하면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많이 말. 들어보셨죠? 교수님 정말 궁금합니다.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모든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에서 언급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대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성기능의 저하, 다리와 발의 힘이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 회음부나 다리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6주 이상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착증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 마비가 점점 진행되거나 보행장애가 점차 심해지는 경우, 파행 증상이 심하여 300m 이내로 보행 가능한 거리가 제한된 경우, 영상검사상 척추에서 심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또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수술 없이요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비수술적 치료 후 증상이 점차 좋아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지 않고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 환자 중 수술을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를 장기간 관찰한 결과 대체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초기 증상이 비교적 빠르게 좋아지는 경향성은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을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2에서 5년이 지난 후에는 두 군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교수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도 뭐 통증이 전혀 없다, 전혀 아프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별다른 통증이 없는데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나 이 협착증 이런 게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MRI에서 디스크의 탈출이나 협착증 소견이 보이더라도 무증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불일치가 생기는 이유는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일 경우에는 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통증의 여부는 압박 정도, 염증, 신경의 민감도, 자세 혹은 부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착증의 경우 노화 과정의 일부로 고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통증이나 파행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이학적 소견 및 영상의학적 소견이 임상 증상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또 한의학에서는 이런 네. 요통과 추간판 탈출증, 또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요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허리 질환에 대해서 요천추부 주변 연부 조직이나 이를 지나는 경락에 문제가 발생하여 허리의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다소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환자의 장부나 기혈 음량의 허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한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풍, 한, 습 등으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 외상으로 다쳤을 때는 어혈을 고려하고 이 외에도 과도한 음주나 과식, 너무 추운 날씨나 습한 환경에서 오래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것도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종합하여 환자에게 약하고 부족한 것은 보태어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 경락이 막히고 기혈이 운행하지 못하여 마비감, 저림이나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는 비증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외에도 요각통, 요퇴산통 등으로 표현합니다. 협착증의 경우 퇴행성을 전제로 하여 주로 노년에 장부의 기가 쇠약한 상태에서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이나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경락이 막히면서
그 결과로 허리나 다리에서 동통,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네. 우리가 일단 허리가 아프게 되면은 약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일단 뭐 소염 진통제라든가 신경통약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교수님 이런 것들을 뭐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 건지 부작용은 또 없는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요통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에서 약은 보통 완치라기보다 통증을 낮춰 일상 운동 치료가 가능하게 만드는 보조수단으로 씁니다. 소염 진통제는 효과가 빠르지만 위궤양, 위장관 출혈, 심부전, 심혈관 위험 증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간 복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복용 중 위장 증세가 있으면 위장약 병용이나 약제 변경을 고려하고 흡변, 토혈, 심한 복통이 생기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이완제는 급성기 근긴장이 심할 때 도움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이완제는 졸림, 어지럼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 정밀한 작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통약은 소염 진통제만으로 통증이 억제가 안 될 때 통증 억제에 도움을 주지만 졸림, 어지럼, 집중력 저하, 일부에서는 부종,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어 처음엔 저용량으로 시작해 반응을 보며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이후엔 감량 및 중단을 목표로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 올바르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약 복용은 네.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잘 네. 복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한다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떤 원리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으로 자극받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 부종을 줄여 통증 전달을 낮추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고려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추간공, 꼬리뼈,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개인차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몇 주, 몇 달 정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고 효과가 좋은 사람은 더 길게 가기도 하고 일부는 시술 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쭉 지속되는 건 아니었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계속 지속해도 괜찮은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스테로이드가 계속 오래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아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위험성은 시술 자체의 합병증과 스테로이드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경우 얼굴 홍조, 열감, 불면, 초조감이 나타날 수 있고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장 불편, 속쓰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뼈를 약하게 하여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어 과도한 투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한방병원 가서 침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침 한 방 맞으면 뭐 허리 통증이 싹 난다. 이런 또 옛날 어르신들도 얘기들 맞아요. 많이 듣고 했는데 이런 침 치료가 허리 통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이런 증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약 32%는 요통으로 내원합니다. 그리고 이들 환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치료가 바로 침치료입니다. 한의학에서 침치료는 경혈 등을 자극하여 경맥의 흐름을 바로잡아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으로 설명합니다. 현대의 연구 결과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거나 인체의 진통물질 분비를 촉진시키는 등의 원리로 침치료의 원리를 설명하며 통증 질환에서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통증 감소와 통증 부위의 활동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침치료는 감염의 위험을 배제하고 올바르게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하며 다른 현대의학적 치료 및 한의학적 치료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질환에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라고 하면 당연히 침이 생각나고 네. 또 같이 또 동반돼서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한약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한약 참 잘 먹고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교수님, 한약으로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과거 동의보감에서도 요통을 10가지로 분류하여 각 분류마다 한약 처방을 사용하였고
현대에도 요통치료에 한약치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적용질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약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면증이라는 한의학적 진단 과정을 통해 투약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료가 아닌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임상 연구에서 거짓 약을 복용한 환자군 대비 한약을 복용한 환자군에서 통증과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돼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강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맞지 않는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이 추나요법이 너무 아, 궁금하더라고요. 오. ASMR 영상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 두둑 따닥 하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어. 실제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에 자극을 가하여 경결 또는 위축된 근육 등에 자극을 주거나 변이를 바르게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요통에서 추나치료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현재 임상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에서도 추나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교정의 방향이 잘못될 경우 추간판이나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협착증에서는 환자의 특성상 고령, 골다공증, 골절병력,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 등으로 인해 뼈가 약화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이런 방법들 외에 어떤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또 있을까요? 침, 한약, 추나 이외에도 뜸, 약침, 매선, 부항 등이 있습니다. 뜸은 온열 자극과 쑥의 약성을 활용하여 인체를 치료하는 원리이며 약침은 한약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추출하여 인체의 병소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매선은 혈위 내에 이물질을 매입함으로써 혈위에 지속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는 안전한 외과 수술용 실을 이용합니다. 부항요법은 부항컵을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여 생긴 음압을 이용하여 체내 여러 요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부항을 시술한 부위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의 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전침 치료는 침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가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주로 침, 한약, 추나치료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도움되는 치료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또 이 아픈 초기에는 그냥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무조건 쉬는 게 좋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무조건 진상 안정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단기간 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침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요통이나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에서 침상 안정은 짧게 가져가고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 움직임을 회복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대체로 적절한 자극은 조직의 회복을 돕는 경향이 있으며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 엉덩이, 복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오히려 통증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는 통증 0을 목표로 누워있기보다 통증을 견딜 만한 범위, 예를 들어 최대 활동량의 30에서 40% 안에서 걷거나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점차 호전이 되면 운동량을 증가하는 접근이 흔합니다. 단, 앞에서 언급한 응급 상황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한 움직임이라도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축구를 아주 사랑합니다. 네. 어제도 축구를 했고요. 네. 오늘도 조금 이따 저녁에 유라의 박주영 축구장으로 달려갈 예정일 정도로 가방에 빨간
빨간 유니폼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챙겨왔는데 예. 네네. 저는 이렇게 운동을 사랑하는데 주변에 허리 아픈 분들 보니까 아.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또 운동을 막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할 때 좀 조심해야 할 점이나 피해야 할 운동 이런 게 있다면 교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죠. 네.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허리의 과도한 움직임이나 고중량 운동이 디스크와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면, 특히 다리로 찌릿하게 뻗는 통증, 이런 통증이 악화되면 그 동작은 피하면서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요추 굴곡 반복과 고갑 증가로 디스크성 방사통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협착증은 대체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이나 스트레칭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착증 환자가 파행으로 인해 걷기 운동에서 통증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나 경사로 보행 등을 시행하면 허리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효과가 있어 파행 증상을 조절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과도한 움직임이나 단기간의 고중량,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반복 가능한 운동을 저강도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운동 중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무릎 아래로 뻗어나가거나 근력 저하가 생기면 즉시 중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네. 허리를 딱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될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요통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혀서 들면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다리 힘으로 일어나면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일한 자세, 특히 앉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앉는 것은 피하며 수시로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의 운전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책상 다리처럼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올릴 수 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에서 과체중, 비만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네. 적절한 체중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아.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한방적인 접근을 함께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살펴본 요통,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은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 근력, 생활 습관, 노화와 손상, 그리고 신경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와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재발을 줄이기 위한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통증이 오래가거나 다리 저림, 근력 저하, 보행 장애가 동반되면 참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허리 통증을 가진 분들에게 두려움보다 이해를, 포기보다 관리 전략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허리 통증을 또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틈틈이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제때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우상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